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요거까지 풀면 시험 범위까지 다 푸는 거예요.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돌려보시고 하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원소 A로 이루어진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에 높은 전압을 걸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소를 방전관에다 넣고요. 높은 전압을 걸면 이 높은 전압을 건 데에서 전자가 방출돼요. 전자가 휙 지나가다가 그 원소를 때리거든요. 그 원소에 있던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요때 방출되는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겠죠? 그리고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이 원소 B로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이니까 이 저온의 기체가 이 백열등에 있는 빛들 중에서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만큼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 스펙트럼인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가 보니까 이제 다부터 볼게요. 다가 이제 연속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겠죠. 뭐 흑백의 한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보이는데 일부 선만 나타난다. 얘는 방출 스펙트럼, 얘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기억. 가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만약에 다 흡수할 수 있었다면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어서 어떤 에너지든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 같은 모양에서 다 흡수해 버렸었겠죠. 그래서 아무 빛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빨 빠지듯이 보이는 이유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다는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다. 맞죠? 자, A, B는 동일한 원소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죠, 다. 여기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흡수한 것만큼 방출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요거.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의 D랑 흡수 스펙트럼의 D랑 똑같이 보인다. 이렇게 됐던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혹은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이제 그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분광법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별의 1학년 때 배웠었죠. 별의 구성 성분을 알아낼 때 이러한 방법을 쓰죠.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특정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자수이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n이 1에서 가만히 전자가 있는 거예요. 자, 나 보니까 n이 2에서 전자가 n이 2인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두 개가 지금 다른 점은 뭐예요? 거리가 다르죠? 거리가 더 멀어지면 전기력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가에서 더 크다. 기억 설명 맞습니다. 전자는 n이 1인 궤도와 2인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아니고 없다.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의미가 전자가 아무데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양자수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배웠죠? 자, 디귿. 전자가 나의 상태에서 가의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계열은 발머 계열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나의 상태에서 나의 상태가 n이 2에서 가의 상태로 n이 1로 가는 거 뭐였어요? 라이먼이었죠? 자, 그래서 n이 1로 가는 게 라이먼.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거 배웠었고요. n이 2로 가는 거 발머 계열. 그래서 얘는 가시광선 영역대. n이 3으로 가는 거는 파시엔 계열. 그래서 얘는 적외선.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공부했었던 거 요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네요.
틀린 게 맞네. 자, 7번. 요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잘 차리고 한번 잘 설명 들어보세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한 스펙트럼 중에서 라이먼하고 발머 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고요. 에너지 제일 크죠? 자외선이고 발머 계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발머 계열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 파시엔 계열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거 라이먼, 2번으로 떨어지는 거 발머.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을 람다1이라고 정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잘 모르면 제일 긴 거? 그러면 이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예요. 자, 우리 파장과 진동수와의 관계, 에너지와의 관계 이거를 배웠었잖아요. 자, 우리 일단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만큼으로 정의되냐면 HF로 정의됐었어요. 그리고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배웠어요.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요놈이 에너지가 제일 큰 애죠. 지금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예요. 얘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HC의 람다. 되나요? 지금 요거는 F는 람다분의 C니까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파장이 긴 걸 찾아야 되잖아요. 파장이 긴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파장이 긴 걸 찾으려면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긴 파장이니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들. 요놈이 람다 1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긴 파장을 람다 2라고 불렀어요. 요놈이죠. 요놈. 람다 2. 여기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네. 요놈이 람다 1, 요놈이 람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다. 자, 그 다음에 발머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 요놈이죠? 요놈이 람다 3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은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람다 2라고 써놓은 거 요거를 진동수는 얼만큼이냐 얘를 F1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F2라고 놓을게요. 얘는 F3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냥 놓는 거예요. 가장 긴 파장을 람다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진동수는 F1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긴 파장을 람다 2라고 했을 때 이 빛의 진동수를 F2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만큼 있죠. 가장 긴 거 1. 얘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 얘는 E2라고 하자. 얘는 E3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차근차근 쓸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E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F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곧 H의 C의 람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2는요, HF2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HC의 람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3는요, HF3니까 HC의 람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다 써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이걸 다 쓰고 이러진 않겠지만 익숙해지면 다 쓰진 않겠지만 지금 배우는 거니까 다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알아낼 수 있죠. 자, 에너지가 이만큼이거든요.
요게 이제 E2거든요. 요게 E1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E3예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2는 E3 더하기 E1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E2는 얼만큼이었냐? H의 람다 2분의 C. 아이고, 죄송. 이건 아니죠. 이렇게. E2는 요거는 E3는 얼마예요? H의 람다 3의 C 더하기 E1은 H의 람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람다 2분의 1은 람다 3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왔는데요. 사실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결론만. 자, 여기에서 이제 람다1, F1, F2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거 람다2 죄송. 요거를 F2라고 놨고 요게 F1이었죠? 요게 F3였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우리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하는 거였으니까 F2는 F3 더하기 F1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진동수는 바로 써주면 돼요. 에너지 더하듯이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두 번째. 파장은 역수만 취해주면 돼요. 람다 3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1. 우리 복잡하게 돌아왔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의 순서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3인 궤도에서가 4인 궤도에서보다 크다. 자, 에너지는 지금 어디가 더 크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더 커져요. 그래서 4번 궤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n이 2인 궤도에서 4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 물어봤습니다. 2인 궤도에서 4인 궤도로 가요. 그러면 이만큼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면 빼주면 되겠죠? 얼만큼 흡수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6분의 1 2 제로 4일 때 에너지 빼기 4분의 1 2 제로 2번 궤도일 때 에너지 n이 4일 때 빼기 n이 2일 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결국 4분의 1 빼기 16분의 1 2 제로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나요? 16분의 3 2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를 물어봤죠. 요거는 이제 에너지고요. 진동수. 진동수는 어떻게 써? HF라고 쓸 수 있죠.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때 F는, 여기 이제 이거 F라고 놓은 거예요. F는 16H에 3, 2, 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그러면은 정답이 2번이네. 자, 방출된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n이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가 5인 궤도에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보다 크다. 그럼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3에서 2로 요거랑 5에서 3으로 요거랑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되겠죠. 지금 얘는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고요. 얘는 여기 있죠. 9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요건데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계산해 보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6분의 5.
두 번째는 이거 25분의 1 빼기 9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빨리. 빨리 해봐, 빨리. 선생님은 안 하고 싶어. 해보니까 225분의 16. 아이, 뭐 하여튼 큰 숫자가 나왔는데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가서 무한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에너지 준위 요만큼 있죠. 이거는 여기 다 합친 것보다 커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근데 그 밑에 거 하나는 그 위에 거 싹 다 합친 것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지.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 얼만큼이냐면요. 나 지우고 하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건데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무한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이냐면 4분의 1에서 9분의 1 뺀 거잖아요. 그리고 9분의 1에서 0, 2, 제로만큼 뺀 거잖아요. 그럼 요 간격은 9분의 1이거든요. 요게 9분의 1보다 크죠. 맞아요. 얘는 8분의 1이잖아. 그래서 밑에 간격이 더 커요.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죠. 색깔을 바꿔서 요만큼이 요거 다 합친 거 무한대 있을 때 요거보다 초록색이 더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디귿 맞아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것도 이제 마지막 디귿 풀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와 전자의 전이 과정 A, B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어려워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람다 A를 방출하고요.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 람다 B를 방출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N이 1, N이 2, N이 3이거든요. 자, 그러면 A일 때는 뭐냐면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이때 람다 A를 흡수한다. 그렇죠?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 람다 B를 흡수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A는 전자가 빛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맞죠? 에너지를 흡수해요.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두 번째, 람다 A가 람다 B보다 길다. 여기서 지금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A가 에너지가 더 작죠. 그럼 파장은 더 길죠. 자,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HF인데 요거는 HC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니은도 맞죠? 빛을 흡수한다. 자, 디귿. n이 2인 궤도와 1인 궤도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차는 H 어쩌고저쩌고다. 이거 물어보네. 아이고 복잡해라.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요거를 요때 요 에너지 차이를 EA라고 나볼게요. 그러니까 3번하고 2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EA라고 나볼게요. 3번하고 1번하고 차이. 요거 빨간 거 같은 색깔로 써줄까? 요거를 EA라고 쓰고 싶고요. 선생님 요거는 EB라고 써놓을게요.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요. 2번과 1번 사이의 차이거든요. 여기서 따지면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를 E라고 놓으면 EB에서 EA 뺀 것만큼이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거는 곧 이때 방출하는 파장을 저기 진동수를 FA라고 놓고 요때는 F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HFB EA는
HF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H의 C의 람다 B, H의 C의 람다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천천히 과정을 거쳐왔는데 에너지 차이다. 그리고 진동수 이렇게 쓸 수 있다. 에너지는. 그리고 이거 파장과의 관계는 이렇게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거 생각하고 바로 요거 나와야 되지. 자꾸 연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그럼 H에 C에 람다 B 분의 1 마이너스 람다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통분해 주네요. HC에 람다 A, 람다 B에 람다 A 마이너스 람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너지니까 절대값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다 절대값 씌운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간중간 멈추면서 혹은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